보호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장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오늘 궁금해하시는 부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중을 기준으로 장례 비용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10kg 미만 기준이고요.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아이들일수록 화장 소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소요되고 준비하는 과정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장례 비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례 서비스를 선택하시는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장례, 포레스트 장례, 그리고 프리미엄 장례가 있고 또 루세떼 시리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위나 관 없이 깔끔한 장례를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포레스트라든지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수위라든지 관, 꽃다발, 발도장, 액자 등등 여러 가지 용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품을 선택하시는지에 따라서 장례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 장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35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아이를 닦아주는 염습, 그리고 단독 추모실 이용, 국화 헌화, 개별 화장, 그리고 아이 유골분을 담을 수 있는 한지 유골 주머니와 또 그 주머니를 담을 수 있는 유골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급 옵션인 프리미엄 루세떼 장례에는 장례와 루세떼 제작, 그리고 최고급 수의, 최고급 관, 루세떼를 담을 수 있는 루세떼 함과 그리고 액자, 발도장, 꽃다발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비용은 175만 원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례를 넘어서 아이와 추억을 남길 수 있고 정성스러운 작별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소동물 아이들도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동물 아이라고 해서 장례 서비스의 절차라든지 변경되는 건 따로 없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비용은 일단 10만 원 비용이 할인된 25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동물 아이들을 위한 수위라든지 관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로 햄스터라든지 앵무새, 고슴도치, 토끼 아이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의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아이가 옷을 입는 걸 좋아했거나 좀 추위를 많이 탄다든지 아니면 조금 장례 절차를 좀 격식 있게 진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수의라든지 관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평소에 옷을 입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들은 따로 수의를 입복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요람을 선택하셔서 조금 더 포근하게 장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편입니다. 유골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골분을 보존하시는 데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안전한 보존을 위하셔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예쁜 함에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유골함을 선택을 하시고요.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댁에서 아이를 보존하시기 좀 어려운 환경이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아이를 어떻게 보내줘야 될지 결정을 못 하신 분들께서 납골당에 안치를 하셨다가 주로 이제 아이를 보러 오시는 편입니다. 루세떼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골분의 형태로 보존하시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보기에도 예쁜 모습이고 같이 외출을 하기에도 용이하고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인 스톤 형태로 이제 공정을 하셔서 보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진행했었던 아이 중에 가장 키가 컸었던 아이는 세인트 버나드라는 품종의 아이였었고요. 체중은 대략 한 60kg가 나갔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이 닦아주는 염습 절차도 30분 이상 소요가 됐고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도 많았었고요. 화장 시간 또한 4시간 이상 소요가 됐었어서 이제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장례 진행을 했었고 제가 퇴근을 할 때쯤 같이 보호자님도 마무리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장례 비용도 대략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가장 작았었던 아이는 이제 골든 햄스터 아이였었는데 50g 정도 되는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제 오셨을 때 부모님이 이제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었는데 그냥 장례를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옆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죽음과 이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이 진짜 인상 깊게 남았었고요. 저 또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장례 절차를 잘 진행을 해야 그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진행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예전이었었는데 소동물 아이들을 위한 관이라든지 수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었어요.
근데 보호자님께서는 꼭 수유랑 관을 해주기를 원하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중에 이제 손재주가 좋았던 친구랑 함께 협업을 해서 아이를 위한 한지로 만든 관을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보호자님께서 그 관을 보시고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저한테 많이 고마워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저 또한 좀 많이 뿌듯했던 장르로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르는 되게 많았었는데 리트리버 아이가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들께서 연애하실 때부터 같이 쭉 연애 생활도 함께 했었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셨었는데, 그 결혼식을 진행을 할 때 화동으로도 참여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맞췄던 이제 결혼 반지와 또 아이를 위한 반지까지도 준비를 하셔서 아이 목걸이처럼 이렇게 착용을 했었던 아이였거든요. 네, 그 아이를 장례 진행을 할 때 그 반지도 좀 같이 화장을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아이랑 좀 떨어뜨린 상태로 같이 화장 절차 진행을 했었고요. 제 수습은 또 따로 한 뒤에 보호자님께 챙겨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그 순간은 저도 감정적으로 좀 많은 울림이 있었었던 장례로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많이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로는 햄스터 아이 또 장례하러 오셨었는데, 그때 같은 날에 데려오셨던 햄스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떠나서 장례를 하러 왔고, 한 아이는 이제 아이 집 이제 작은 케이지에 담아서 같이 장례를 참석을 했는데, 그 아이가 평소랑은 다른 행동을 좀 취한다. 그리고 원래 좀 되게 활발한 아이라서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 장례 진행을 할 때는 되게 얌전하고 아이를 좀 많이 최대한 쳐다볼 수 있도록 애기가 막 지켜보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해서 저도 많이 기억에 남고, 아이들도 같이 태어났던 아이 아니면 같이 지냈던 아이가 떠났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유기묘 센터에서 이제 보호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음식을 잘못 줬는지 한꺼번에 5아이가 떠나서 장례를 하러 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 아직 이름도 정확히 지어지지 않았던 상태라서 또 그 유기묘 센터 관리하시는 분도 많이 당황을 하셨었는데, 일단 식장에서 임시로 이름을 바로 짓고 장례를 같이 진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강이, 뭐 파랑이, 초록이, 노랑이 이렇게 5아이 이름을 지어주셨고, 같이 추모실을 이용을 하고 장례 절차는, 화장 절차는 따로따로 한 아이씩 진행을 했었습니다. 5아이를 한 번에 장례를 했었던 적은 저도 5년 동안 처음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장례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묘라고 해서 아이들이 일단 매장을 한 상태의 아이를 장례를 한 경험이었는데요. 일단 보호자님은 되게 충청도셨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저희가 가서 아이를 이제 파묘를 하고 식장까지 이동을 한 뒤에 장례를 했는데, 아이가 좀 바닥에 이제 묻혀 있었던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좀 부패가 많이 심했었고, 그래서 뭐 염습이라든지 추모 시간 이용이 조금은 제한이 되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님도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장례를 잘 마무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보호자님께서 아이랑 같이 이제 바다에 놀러 가셨었는데, 바다를 같이 산책을 하시다가 신발끈이 풀리셔서 신발끈을 묶는 도중에 아이가 갑자기 이제 바다 쪽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안타깝게 떠났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던 상태였습니다. 몸에 이제 모래도 많이 묻어 있고 아이 또 털도 많이 젖어 있는 상태로 왔었는데, 보호자님 또한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아이가 떠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이 자책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호자님도 많이 위로해드리고 조금이나마 마음 아프지 않도록 꼼꼼하게 장례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보호자님이 식장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따뜻했었던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거북이 아이를 장례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작은 거북이 아이가 아니고 엄청 큰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 나이가 뭐 35살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보다 많은 나이의 아이였어서 엄청 기억에 남고요. 보호자님 또한 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었던 아이라 보내기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한 2달 정도 후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셔서 정말 그때 너무 감사했다라고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역시나 저도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항상 더 열심히
장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순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지만 항상 똑같던 장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이 새롭고 항상 다른 보호자님들, 아이들의 성격, 아이들이 떠난 이유, 아이들이 보호자님과 어떻게 지냈었는지 다 다른 장례를 경험하다 보니까 항상 새로웠고, 그리고 항상 긴장 늦추지 않고 꼭 장례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을 보내주는 건 이 장례 지도사,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례는 단순히 절차가 아니에요. 가격보다는 마음, 형태보다는 진심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장례 지도사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